정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 회복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고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 또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죠.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엔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잠시 후 5시 반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는데요. 관련 속보까지 저희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신체커가 관련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네, 불금에 찾아온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 5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준비한 픽은 일상이 돌아온다. 디모테오와 프란치스코, 그리고 명령어 한 줄에 올해의 아티스트와 대만의 미군 주둔입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 11월부터 적용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인원 제한, 영업시간, 백신 패스까지 꽤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세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풀겠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이 시간입니다. 그간 많은 희생을 감내해온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야, 그러면 이틀 끓여야 돼. 이틀 끓여야 돼요. 근데 되면 맛있을 것 같아. 간을 슬슬 해야 되지 않을까? 더 쫀다며. 물 좀 버리자. 물 버린다고? 회생 능력. 이거 다시 살리는 것도 이게 야 이건 감자탕이 아니라 감자바다. 거의 감자 목욕탕이다. 감자 목욕탕. 감자바다. 감자 목욕탕. 네, 제 최애 음식 중에 하나지만 집에서 해먹긴 쉽지 않은 이 감자탕. 이제 밤 10시 넘어서도 식당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죠.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입니다. 다만 감염 위험도가 큰 클럽이나 나이트, 단란주점 같은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신데렐라 타임을 지켜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 달라지는 건 본격적인 백신 패스의 도입인데요. 그것으로 끝날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린 오랜만에 아름다운 학창시절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민증 말고 백신 패스를 지참해야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노래방,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시설, 경마, 카지노 등입니다. 대략 전국에 13만 개 시설인데요. 접종 완료 증명서 또는 48시간이 지나지 않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물론 일각에선 접종이 의무도 아닌데 일정상 2차 아직 못 맞았다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헬스장 가려고 일주일에 검사 3번을 받아야 하느냐? 운동러들이 난리 났다. 반대 시위하자라는 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위험 통제 수단을 둬야 한다면서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최대 2주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죠. 유흥시설과 목욕탕은 11월 7일까지, 헬스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11월 14일까지가 계도 기간입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참고로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만 기존에 월 단위로 계약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2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둔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요, 앞으로는 확진자 접촉 시의 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10일까지 총 4일을 단축하기로 했고요. 11월 22일부터는 전국의 유초등 고등학교가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자,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은 도입 초기에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속도 조절에 실패하거나 최적의 방역 조합을 찾는 데 실패한다라면 우리는 최악의 곡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입확진자 2.5만 명, 재원 중환자 3천 명 수준의 평균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확장할 준비를 해두어야 됩니다.
네, 2.5만 명이라니 정부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교육을 마련하겠다고 했죠. 만약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면 일상회복 긴급 멈춤 및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발생 추이 이를 토대로 해서 의료 대응 체계 여력을 조금 거의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 비상계획 발동 요건을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입니다. 디모테오와 프란치스코. 자, 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첫 순방국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오후 5시 30분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을 단독 면담합니다. 디모테오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방문했지만 또 디모테오라는 생명을 가진 우리 친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북한에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정치적 중립 우려 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죠. 자, 이번에 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대동해서 재차 방북 제안에 나설 전망이고요. 또 오랜 수건과제이기도 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종교계의 지지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교황은 문 대통령 면담 이후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납니다. 일종의 간접 3자 회동이랄까요? 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공통 주제를 갖고 대화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교황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공감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북한 소식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차인 올해 본격적인 신격화 작업이 시작된 듯한데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에게만 허락된 아버지 김정일도 쓰지 못한 칭호, 이 수령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 회의장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도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김정은주의를 북한의 어떤 새로운 독자적인 사상체계로 정립하는 시도가 좀 있는 것 같다. 집권 10년을 맞아서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좀 차별화되는. 현재 정작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중 무역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요. 국가의 기본 기능인 화폐 발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량 관련해가지고 김정은이 멘트를 갖다가 언급을 잠깐 말씀드리면 살 얼음을 걷는 심정이고 그리고 나달 한 톨까지 확보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 이렇게 지시를 갖다가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수령 칭호와 같은 신격화 작업, 최악의 경제난 속에 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란 해석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체중을 약 140kg에서 20kg 감량했다.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 이 외신에서 제기한 김정은 대역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픽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명령어 한 줄에입니다. 나흘 전 전국적인 혼란 사태를 일으킨 KT 먹통에 제 휴대폰은 물론이고 전국에 생중계되던 뉴스까지 올스톱됐습니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브리핑을 열고 통신장의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 외부 세력의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 모두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망 고도화 작업 중에 빠뜨린 명령어 한 줄이었습니다. 이번 장애의 주된 원인은 KT 부산국사에서 라우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잘못된 설정 명령을 입력하였고 이후에 라우팅 오류로 인해 전국적인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 재난에 대비해 구축한 재난 로밍 대책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난 로밍은 2018년 KT 아현지사의 화재 사건 이후에 구축해 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KT망이 고장나면 SKT나 LG U+로 자동 로밍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난 로밍은커녕 장애 알림 문자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 네트워크 안전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KT는 피해 보상안 등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대만의 미군 주둔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의 한복판에 놓여 있죠. 글로벌 넘버원을 사수하려는 미국.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특히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홍콩과 대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만 침공설까지 나도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만의 차이 잉원 총통이 대만 내 미군 주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Does that support include sending some U.S. service members to help train Taiwanese troops? Well, yes, we have a wide range of cooperation with the U.S. Aiming at increasing our defense capability. Do you have faith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defend Taiwan if the mainland were to try to move on Taiwan? I do have faith, and given the long-term relationship that we have with the U.S.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만의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을 했다.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다. 대만 독립을 지원하는 건 역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중국군은 연일 대만 상공을 침범하며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죠. 대규모 ICBM 저장고를 건설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에도 나섰습니다. 자, 이를 두고 미국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스푸트니크의 순간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요.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경쟁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 새로운 군비 경쟁, 새 냉전이 도래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네, 벌써 기분이 좋은데요. 올해의 아티스트입니다. 올해 빌보드 싱글 차트 최장 1위를 기록을 쓴 버터, 그리고 그 1위 자리를 바톤 터치한 퍼미션 투 댄스, 그리고 콜드플레이와 함께 만든 마이 유니버스까지 말 그대로 BTS의 한 해였죠. 4년 연속 아메리카 뮤직 어워드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올해의 아티스트, 페이버릿 듀오 그룹, 그리고 페이버릿 팝송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는 대략 가요 대상에 해당하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자, 이미 제 마음속 올해의 아티스트인 BTS, 내친 김에 상까지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상 그래미 수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